돈 아끼는 인테리어 정리수납 최다 질문입니다. 냉장고 정리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사실 냉장고를 너무 맹신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창고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단 얼리고 보자.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아, 냉동실에. 저는 냉장고 정리 용기 사용하지 않거든요. 오, 우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 그럴 테지요. 전화 주세요. 네. 네. 25평에서 32평으로 간다고 이사 간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내 집의 평수를 늘리세요. 그게 바로 돈 버는 돈 아끼는 정리 수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돈 아끼는 인테리어 정리수납 최다 질문입니다. 저희 비밀과외에 의뢰해주신 많은 분들의 과외 내용 탑3 먼저 3위부터 볼까요? 아, 요거 나오네요. 냉장고 정리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제 보통 이 아이가 하나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냉장고를 일단 하나 더 사고 보거든요. 냉장고가 좁은 곳에 2개가 생기고 김치 냉장고가 더 생기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정리수납 어떻게 하나요? 네, 사실 냉장고를 너무 맹신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창고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단 얼리고 보자.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아, 냉동실에. 네, 그래서 대부분 사실 냉장고 정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냉장고 정리 용기를 안 사서 내가 정리를 못 하는 거지. 그래, 냉장고 정리 용기를 사자. 저는 냉장고 정리 용기 사용하지 않거든요. 오. 왜냐하면 냉장고 정리 용기를 사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피스도 많고요. 사실 처음에 한두 번은 하다가 나중에 결국 안 하세요. 왜냐하면 식재료의 종류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퍼백, 냉동 지퍼백, 이중으로 돼 있는 냉동실 지퍼백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한 줄짜리는 좀 약하고요. 냉동실 지퍼백이 전용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좋고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냉장고는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꽉 차면 냉기 순환이 안 되잖아요. 70%만 채우자. 그것을 딱 기억하시고요. 네. 냉장고를 너무 믿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고기 사와서 그냥 검은 봉지 그냥 넣으시거든요. 네. 참 귀찮더라도 사실 저는 하긴 안 아예 보이네. 귀찮아서 소량으로 사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피자 먹고 남은 거 절대로 안 얼리거든요. 제가 안 데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냉장고도 많이 채우지 않는 게 가장 정리를 잘하는 비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 아쉽게 남은 그런 음식 있잖아요. 네. 그거 얼리지 마요. 결국 안 드실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 그냥 음식물 쓰레기 그럼요. 버려? 네, 그러니까 아까운데 그 네. 공간을 채우면 진짜 비싼 한우를 못 찾아서 또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아, 좋은 명언들이 계속 나오고 왜냐면 있습니다. 저 항상 냉장고 정리하러 가보면 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전 진짜 냉장고 열기도 싫어요. 열면 일단 음식물 쓰레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 곰팡이 쓸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뭐 바로 배송되니까 네. 당일 배송, 뭐 총알 배송 난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 냉장고 너무 채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먹자. 그렇게 하시면 내가 정리를 타고나지 않았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이 정리 방법이 아닐까. 그렇겠네요. 네, 많이 채워놓고 자꾸 꺼내서 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어렵습니다. 네. 아, 근데 굉장히 좀 간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강사님께서 용기를 사세요. 네,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 네. 오히려 지퍼백 그 2줄 네, 그것만 네. 있으면 딱 투명하게. 소분할 만큼만 대중소 파니까 우리 집 가족이 한 해 1회분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얼려놓으면 바로 꺼내서 하는데 생선 사서 귀찮으니까 그냥 덩어리째 넣었다가 그거 떼기 저어가네요. 싫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냉장고는 여러분 그 투명한 지퍼백 2줄짜리로 이렇게 소분해서 넣자. 이렇게 그거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만 하셔도. 네, 그거 하나만 좀 실천해보자고요. 네. 네, 좋습니다. 원미애님께서 근데 질문을 댓글로 해주셨는데요. 네. 정리 수납사 자격증이 있나 봐요. 네, 자격증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따요? 2급하고 1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민간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회도 많고 저도 한국정리 컨설팅 협회장인데요. 그러니까 정리 전문가 이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로 하는 거예요. 네.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서 같이 맞춰서 일을 해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고객들도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은요, 협회들도 기존 많이 있고요. 또 이 돈 아끼는 정리 수납 이거 들으시고 나서 또 현장 실습
하시면 바로 현 직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일단 우리 강사님도 지금 12년 차시잖아요.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정말 엄청난 집을 갔을 때 흥분하죠. 저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런. 엄청난 집이라는 건 승부욕이 집에 이런 생기죠. 게 아니라 정리가 정말 아무것도 그렇죠. 안 되어 있을 때. 네. 그렇군요. 야, 그럼 저희 집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실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1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최다 질문 무엇이었을까요? 집 정리. 며칠, 이 BGM도 있었네요. 네. 집 정리는 깜짝이야. 집 정리는 며칠에 한 번이 적당할까요? 네, 그러니까 집 정리는 사실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사실 매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대적인 정리 장치,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꺼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정리는 한 번에 끝내야 되죠. 그 정리가 끝난 후에는 매일매일 쓰고 제자리 사실 그게 정리죠. 네네. 그건 매일 해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정리를 반복하거든요. 안방 하다가 여기 하다가 사실 서랍 옷 꺼내서 팬티 예쁘게 접어서 닫고 정리했다. 양말 꺼내서 접고 닫아. 이게 정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옷을 잘 접는 것이 정리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간의 목적에 맞는 물건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공간의 목적을 정하라. 그 공간에 있어야 되지 않은 물건을 빼라. 공간에 있어야 될 물건을 갖다 넣어라. 그 다음부터 정리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물건의 제자리가 완벽하게 된 후, 네.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유지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그 정리를 일단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날 잡아서 하시는 정리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요? 매일매일 쓰고 제자리예요. 대청소는 있지만 대정리는 없습니다. 예, 대청소는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대정리는 한꺼번에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한 종류씩 나누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 한 종류씩. 네. 갑자기 이렇게 부담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요. 네.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24시간 시간 되지 내일도 뭐 스케줄 없지 하면 그때 시작이거든요. 베란다 한번 싹 꺼내 보시면 지쳐서 그냥 포기하실 포기해요. 거예요. 네. 그럼 베란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네, 되나요? 베란다에서도 거기서 한 종류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보면 선풍기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벽지도 있고 뭐 있으면 뭐 캠핑만 싹 뺀다든가. 그럼 오늘은 캠핑만 정리합니다. 대신에 종류별로 묶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안 쓰는 거 갖다 넣으시거든요. 주방 갈 거 주방 보내고 옷장 갈 거 옷장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베란다만 꺼냈다 베란다 다시 넣는 건 정리가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아주 깨알같은 꿀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들의 최다 질문 3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 실시간 Q&A 시간입니다.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아이가 많아서 옷이 많은데 연령대별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계절별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당연히 연령대별로 하는 게 맞죠. 사용자별로 아이 나이에 맞춰서 정리는 하는 거고요. 네. 계절별로 정리하는 거는 살짝 위험한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어떻게 하냐? 꼭 걸어둘 옷, 접어도 되는 옷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공간만 된다면 바지, 스커트까지 다 걸어둬요. 특히 아이들 옷을 걸어둬야 되는 이유는 아이가 금방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각 회사마다 특히 외국 브랜드는 우리나라 브랜드랑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걸어두면 아이들 사이즈가 잘 볼 수가 있어서 못 입혀서 버리는 옷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옷은 연령대별로 당연히 종류별로 정리해 주세요. 계절별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사실 계절별로 정리를 공간이 없는 집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봄 거 다 집어넣고 여름 거 다 꺼내고 가을 거 다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눈에 안 보이니까 꺼내기 귀찮아서 아까 그분도 꺼내기 귀찮아서 안 꺼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계절별로 하다 보면 사실 꺼내기 귀찮아서 다시 삽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종류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령대, 종류별로 아이들의 옷을 분류하라. 네. 이렇게 꿀팁 알려주셨고요. 네. 우리 미소님이 선생님
강사님 우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 그럴 테지요. 전화 주세요. 네. 네, 우리 전미경님뿐만 아니라 그리킴님, 뭐 이혜경님 지금 다 책 정리법 꼭 알려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읽고 싶은 책을 사다 보면 그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진짜 맞습니다. 미치겠어요. 네. 그러니까 책 정리할 때 저희는 어른책, 부부책과 아이책을 구분합니다. 부부, 그리고 아이, 네. 아이들이 있으면 연령대별로 당연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책장이 큰 책장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위쪽에 아이들 키 안 닿는 데는 어른책. 아래쪽에는 아이책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당연히 단행본 지저분한 서류는 맨 아래쪽이고요. 내 눈 키 높이 맞는 데는 좀 깔끔한 전집류를 하고요. 맨 위쪽에는 가벼운 책을 정리하고요. 네. 아니, 뭐 자격증 과정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아이, 그럼요. 다 있죠. 그럼. 아, 정말 딱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 집에 진짜 그 단행본 있는데? 그거 진짜 아래에 놓으면 괜찮겠다. 갑자기 그럼요.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아, 이렇게 책 정리를 하면 아이들이 꺼내서 할 때는 요 앞에서만 꺼내니까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책장 구입하는 요령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 그래요? 네. 책장을 사실 보면 주부들이 이제 검색을 하실 때 보기 좋은 예쁜 책장만 골라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것이 책은 아이들 책이 생각보다 무겁고 쓰러져요. 정사각형 책장을 구입하셔야지 아이가 스스로 꺼내기 좋아요. 그런데 직사각형, 이게 선반형 책장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이 다 쓰러져요. 그러면 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늘 얘기해요. 아이들 책은 무조건 정사각형 책장으로 구입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책장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안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또 하신다라고 하면 꼭 아이들 방의 책장은 정사각형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책장 같은 경우는 아이방은 네. 특히 무조건 피스로 이렇게 벽이랑 이렇게 요즘엔 연결을 고정도 많이 해요. 무조건 위험해서. 고정을 해두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위험해서 고정을 많이 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이건 정말 좋은 팁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윤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네요. 팬트리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아, 요즘 집은 네. 사실 팬트리 공간 따로 주시는데 그런 게 아닌 집들이 많아요. 네. 부엌 가구들 중에서 긴 장을 팬트리장으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집안 어딘가에 공간을 마련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확장형 아파트들이 많아서 팬트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피 공간도 팬트리 공간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행용 가방, 선풍기, 벽지, 크리스마스 트리, 여행, 튜브 이런 것들을 집 안에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실외기실을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실외기실에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실외기실에 에어프라이기랑 다 거기 주방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다는데 에어프라이기 거기다 갖다 놓으면 여름에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실외기실에 그 팬 돌아가는 데가 굉장히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실외기실은 팬트리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대부분은 공간을 하나 마련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방으로 가지고 오면 주방이 또 질서가 깨져요. 물론 지금 제가 그 집에 사진이 없어서 어떤 솔루션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그래서 저도 팬트리가 없는 공간은 항상 선반을 수직 공간을 해서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을 한번 봐야죠. 근데 되도록이면 주방 팬트리는 주방 걸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방 팬트리를 만든 이유는 주방 수납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설사에서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는 주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네. 저도 사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정리에 대한 스킬이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리를 잘하는 방법은 나의 상태, 나의 공간을 진단할 수 있는 것부터 나의 문제점을 모르는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데 정리에 집중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솔루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집에 물건이 많지 않아, 집이 좁아서 그래. 이렇게 출발을 하시거든요. 대부분 정리가 안 된다, 결론은 물건이 많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버렸어요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은 물건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열정을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주부고, 네. 저도 엄마고, 저도 아내고 또 일맘입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